동남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만들어온 관계와 신뢰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고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심 경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 번제,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는 아시아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이 이곳 부산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으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SBS 보도국 통일외교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잠시 뒤부터 현장을 연결해서 공동 언론 발표 상황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왜 열린 겁니까? 어떤 회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그 아세안 순방을 하던 도중에 그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 특별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호응을 하면서 지금 2019년 지금에 와서 부산에서 열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사실은 이제 한국이 당연히 아세안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세안 그렇죠. 국가는 10개국이고요. 동남아 쪽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예. 그 국가들이 말하자면 돌아가면서 가령 이제 미국, 일본,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대화 상대국들이 있습니다. 이 대화 상대국들 중에 한 곳인 한국과는 처음으로 이제 세 번째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사실 2009년 그리고 2014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세 차례, 그러니까 대화 상대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세 차례나 특별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이 결과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그렇습니다. 지향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세안도 아세안에 속한 아주 많은 동남아시아권역의 국가들도 대한민국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일정이라고 한다면 주로 어떻게 특별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어제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로 처음으로 시작이 됐던 게 그 공식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의 그 국빈들뿐만 아니라 여러 그 여타 국내외 내빈들이 약 한 300여 명이 이제 환영 만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이제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이제 정상회담이 쭉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오늘 오전에는 이제 두 차례 세션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그 결과 발표를 곧 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이 지금 현장에 도착. 이거는 자료 화면이고요. 어제 있었던 화면이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이따 잠시 뒤에 이 문 대통령과 태국의 프란윳 총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언론 발표문을 낭독을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오전까지는 두 가지 세션을 통해서 그 아세안과 한국과의 그 지속적인 어떤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을 곧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일정들은 4시 10분에는 이제 미얀마와 정상회담, 미얀마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5시 10분에는 라오스와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상회담 일정은 계속 잡혀 있다는 거죠? 정상회담 얘기네요. 일정은 계속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전야제 성격으로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그 다른 여타 남아 있는 국가들, 가령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역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메콩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한 메콩 정상회의는 그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또 일부 국가만 또 참여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메콩강 유역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그러니까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세안에 10개 국가가 있는데 아세안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좀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걸 보다가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이해가 쉽겠네요. 네. 지금 10개 나라가 저렇게 돼 있네요.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예, 그렇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이렇게 10개 나라가 있는데 메콩은 어느 나라입니까? 네, 지금 보이시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렇게 5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연 7% 가까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세안 중에서도 아세안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들과 처음으로 한 메콩 정상회의가 내일 열리게 되고요. 이거는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한 메콩 협력체를 기존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을 하는데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언론 발표가 한 3시 10분쯤에 시작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현지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의 부인들도 별도의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또 K-팝의 나라, 대중문화가 유명하지만 동시에 또 뷰티, 화장품 이런 산업도 상당히 성공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화장품 또 화장 제품들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가한 다른 나라 정상 부인들과 함께 이 K-뷰티 전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오셨는지 궁금해요. 한국 연인 보면 아주 예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 뷰티숍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졸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 각 공급형 제품을 이거를 하려면은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이거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마스크팩을 나한테 준대. 떠날 때까지. I know these first ladies are beautiful, but you will get much more beautiful. 예, 영상이 저렇게 끝나는 모양이죠. 어쨌든 간에 김정숙 여사가 또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홍보대사 역할을 또 톡톡히 하는 네. 그런 장면인데 이런 큰 국제 행사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뭐 경제적인 목적,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협력 이런 부분도 네.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네. 그 각 나라의 언론사 기자들이 또 얼마나 이번 정상회의 일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다. 부산은 어떤 곳이다. 부산도 많이 홍보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부산 덱스코가 이제 현장에 있는 행사 장소인데요. 근데 거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 미디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 기자들만 2,0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번 행사를 그 주된 물론 당연히 이번 행사를 주된 취재 목적으로 삼아서 왔겠지만 온 계기로 해서 정말 다양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이제 정상 영부인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행사 부대 행사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가령 이제 경제 행사도 있고요. 그 경제 분야의 인사들 그리고 예. 경제 분야 특히 이제 장관급들이 와서 이제 저희의 그 ICT의 그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 시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많은 취재진들이 그런 현장을 취재하고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가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호와 안전, 보안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경호요원들의 수고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연합뉴스 기사 제목을 보면 손에 든 거 커피 맞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 경호요원들의 수고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영 기자가 지금 우리 SBS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제 개각도 해야 되고 새 예산안 처리 과정도 지켜봐야 하는데 동시에 이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취임을 하면서부터 이 신남방 정책 그리고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온 주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안까지도 2017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아세안 사무총장 측과 같이 협의를 계속 논의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혜영 기자가 어제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진실, 공방 이것과 관련해서도 출연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통일 외교팀 특히 외교부 담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교부에서 한국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요. 지금 공동 언론 발표가 한 3시 반 정도를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영 기자도 계속 앉아 계시고요. 네. 김혜영 기자와 함께 또 다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북한 왜 이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처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합의 위반했다고 우리 정부가 규정한 게 처음인데 어떤 일이 있었고 북한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3시 반에 다시 부산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